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법안을 둘러싼 쟁점과 해법을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북한 인권의 개선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 특사를 비롯해 국제인권단체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한 70% 정도, 많을 때는 80% 정도가 여성인데 그 여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겪은 그 상처와 고통이 생각나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날 북한 인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In this era of virtually instantaneous global information, North Korea remains probably the most extreme example of isolation. 세계적인 인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곳에선 북한 인권 개선과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편 국내에선 최근 발의된 북한 인권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북한 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이은 세 번째 발의였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재점화됐고 최근 일고 있는 종북 논란과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4대 원칙이라고 해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소위 그 대북 삐라단체와 같은 이 반북 통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 인권법이 무슨 삐라 지원법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삐라 지원법이라고 격하를 시키고 있는.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정치권이 벌이는 북한 인권법 논쟁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그냥 TV에서 그 정당이랑 그냥 이렇게 시위하는 거 그런 거는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법안이 발의되는 거랑 발의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자기 당이 어떻게 미치는지 이미지 싸움하는 것 같아서 좀 뭐 보기 좋지는 않죠. 국민으로서는 너무 답답하죠. 뭔가 이념이 너무 중요한 걸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지난 2005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17대 국회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면서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18대 국회 역시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엔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과 외교통상부 산하에 북한 인권대사를 둘 것,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에 대해 연구조사를 할 것과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 물품의 전달, 분배, 감시 기준을 강화해 정치적, 군사적 전용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딱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한두 군데 딱 체크를 하고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훨씬 더 세밀하게 하죠. 그걸 북한 인권 특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게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 인권 대사를 만들어서 국제협력 증진을 하고 미국 북한 인권 특사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 반발하겠지만 결국 북한이 그거를 수용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발의됐던 북한 인권법이 국군 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뿐 아니라 탈북자 문제의 해결까지도 명시했던 것에 비해 이번 발의안은 그 내용과 범위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게다가 법안이 주로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의 설립에 치중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 내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들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법안이라기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그런 법률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북한 인권법에 맞서 북한 민생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통일부 내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주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상봉과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그리고 북한 주민의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민생인권법에는 최소 한도의 기본권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식량난, 의료품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있고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식량과 비료와 의료품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인도적 지원이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 민생인권법은 인도적 지원의 기준과 분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대북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도 국제 스탠다드에 따라서, 국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국제 기준 빼고 북한의 일정한 지역에까지만 갖다 주는 거로 그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퍼주기 논란뿐만 아니라 군량미 지원 논란까지도 야기될 수 있을 거겠죠. 지난달 15일 미국 하원은 북한 인권법의 시한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And as you know, the 2004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nd its most recent reauthorization recommitted the U.S. to tr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2004년 7월 미 하원 통과 3개월 만에 정식 발효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탈북자의 미국 망명과 난민 신청을 받아주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과 이에 대한 UN 인권기구의 감시도 촉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위해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고 국무부에는 북한 인권 담당 특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해마다 2,400만 달러, 우리 돈 2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 year ago, I traveled to Pyongyang to assess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o hold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the possibility of monitoring food aid.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the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as granted entry into North Korea. We've made clear and we continue to emphasize that North Korea must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in order to ful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일본은 지난 2006년 이른바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내의 노력과 국제적 연대에 치중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국내에선 북한 인권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정치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인권법은 이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지원은 싹 빼버리고 이제 북한을 향해서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메아리.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대변했습니다마는 진정하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은 아니죠. 지난 1995년 북한의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졌습니다. 정부는 당시 15만 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북한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첫 대북 지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식량과 의료, 교육 등 북한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과 정책은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또 분단으로 인해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 가족의 상봉과 국군 포로, 납북자의 송환을 위해서도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본질이 이와 다를 리 없습니다. 결국 양당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중심에 놓고 논의만 한다면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안되고 계류됐다 폐기되는 그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그 법안 자체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기존 법률들을 활용해서 그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권을 정치나 이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권 개선 문제, 가장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문제로 봐주는 이런 시각에서 인적 국가이자 같은 국가인 한민족 동포인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우리를 규율하기 위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우리의 법이 되는 거죠. 북한 인권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북한 인권법안의 발의와 제정에만 몰두한 나머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법안의 본질과 기본 정신에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때입니다. 새로 시작한 19대 국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에 나서주길 기대합니다.